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1살인 결혼 4년차 워킹맘입니다. 요즘 시누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시누이 성격이나 행동이 좀 가장스럽고 난폭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거지근성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혹시 저와 같은 처지의 주부님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요. 시누이는 신랑의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여느 레파토리와 같이 6살 터울의 시누이는 시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좀 아나무인에다가 싹바가지가 없습니다. 그건 남편이 신우를 처음 소개시켜줄 때부터 눈치챘습니다. 6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야! 혹은 너? 이렇게 부르고요.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때나 오빠라고 부르지 평소에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야라고 부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많이 불편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고요. 상견례는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그때부터 신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상견례 내내 반찬 투정이라던가 오빠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트집 잡는다거나 그런 것도 한몫했어요. 그래서 전 결혼 후에 되도록이면 신우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오빠를 호구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1년 살고 바로 분가했습니다. 신우가 시부모님과 아직 함께 살아요. 그땐 유학이다 뭐다 해서 저희가 시댁에 살 땐 집에 없었고요. 그렇게 분가하자마자 저에겐 예쁜 공주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첫 딸아이를 낳았고 지금 3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신랑이랑 얼싸안고 기뻐하고 부모님들께 연락드리기 바빴는데 시누이가 끼어들어서 깽판을 쳤네요. 전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남편을 만난 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들 통틀어서 제가 제일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미국에 직업이 있거나 일이 있는 친구들은 결혼식에 못 왔어요. 결혼하고 딸아이 낳고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서로 만나질 못했죠. 그런데 딸아이 돌잔치 있고 얼마 안 돼서 미국에서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줬어요. 결혼식도 못 가고 제 딸도 못 봐서 미안하다고요. 미국 애기용품 브랜드 중에 비싼 축에 끼는 데서 산 유모차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했는데 애들이 제가 이러면 본인들이 더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너희들 결혼하고 아기 생기면 이모노릇 제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선물해준 소중한 선물이니까 조심스럽게 예쁘게 썼고요. 물론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생겨서 물려받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시누이가 다짜고짜 이 유모차를 달랍니다. 요번에 시누이가 결혼합니다. 과속으로요. 제가 분명 시댁에 둘째가 줬다고 했는데 못 알아쳐먹은 건지 다짜고짜 결혼 선물로 유모차를 달라네요. 언니, 유모차 저 주세요. 디자인이 참 이쁘네. 라길래 안 돼요. 이건 친구들이 우리 아이 타라고 준 선물이에요. 물론 이제 1, 2년 후면 더 이상 못할 테지만 둘째가 태어나면 타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막무가내입니다. 처음 유모차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놨어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선물로 주면 어디가 덧나요? 랍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결혼 선물 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세탁기랑 냉장고 사준 건 어디다 팔아먹었나봐요. 자꾸 섭섭하게 이럴 거예요? 겨우 유모차 하나 못 줘요? 라면서 때를 써요. 안 된다고. 아직 첫째도 타고 있고 둘째도 탈 거라고 해도 그냥 안 듣습니다. 하도 전화오고 카톡 와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랑도 화가 났는지 신우한테 전화 왔을 때 제 핸드폰 뺏어서 뭐라고 막 하더군요. 제발 그 거지근성 좀 버려라. 우리가 결혼 선물이다 뭐다 해서 세탁기에 냉장고에 그 밖에 여태까지 쥐어준 용돈이랑 화장품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세탁기랑 냉장고는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가 되어서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 꼭 내가 사달라고 할 때만 사주고 언제 한번 먼저 챙겨준 적 있어? 이제 오빠도 조카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랍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서 신랑이 너야말로 어떻게 네 조카가 타는 걸 가져가려고 하냐? 와이프 친구들이 보내준 거고 둘째도 이제 태어나는데 왜 유모차를 못 가져가서 안달이야? 라면서 쏘아고 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웠는데 신우이가 전화 끊고 정확히 1시간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유모차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안 주려고 하냐? 방실이가 많이 섭섭해. 라길래 저도 그냥 제가 신우이한테 말한 거 그대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둘째가 안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둘째가 생긴 마당에 어떻게 드려요? 출산 시기도 비슷해서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해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 사줘라. 랍니다.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이가 오냐오냐자라고 아직도 시부모님은 신우이라면 당장에 죽는 신용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이 거지근성 신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글입니다. 제 글이 톡이라니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댓글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모두 읽어봤습니다. 좋은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작 아니냐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이네요. 저는 다만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없고 한국 정서도 솔직히 잘 모르고 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올렸던 건데 자작이라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저희 시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아들, 딸 둘 다 유학 보낸 거 보면 좀 사는 집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랑은 다니던 대학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다니고 있던 주립대에 왔던 겁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웬만한 학비랑 기숙사비는 커버를 해주니까 생활비나 여러가지 지출은 자기가 한국에서 모은 알바비랑 미국에서 꾸준히 한글학교 선생님으로 일한 돈으로 썼었고요. 실질적으로 시댁에서 도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저희 시누이는 시부모님 도움 받아서 다니던 대학 휴학하고 일본으로 1년 유학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댁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신우가 일본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알바 같은 것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저희 시아버님만 일하시고 제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뒤로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 용돈 드리고요. 신우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미국에서 어떻게 그 큰 유모차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냐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요즘 미국에 한국 택배업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미국에서 유모차를 산 다음 한국 업체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유모차도 조립식이라 부피가 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존심 센 시누이가 왜 몇 년 된 중고 유모차를 못 가져가서 안달이냐고 하신 분, 그 유모차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국에서 집수입이 안 되니까 사실상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알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댁은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신우도 괜히 지 돈은 쓰기 싫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자니 자기 집에 뻔히 돈 없는 거 알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기 때문에 거의 새 거 같으니까 막무가내로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미련하다, 착한 거냐 멍청한 거냐, 죄 지었냐 등등 많은 질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마친 27살까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외의 어른분들, 특히 한국 어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조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그렇게 시어머니랑 통하고 나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제가 우물쭈물 끊어서 그냥 사주는 건 줄 아나 봐요. 아마 내일쯤 다시 통화하던가 만나서 끝장을 보려고요. 많은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 올릴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속드린 대로 후기 쓰러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만 만났습니다. 오전에 전화드려서 신우이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신우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못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모차는 안 되겠어요. 이미 혼수로 세탁기랑 냉장고까지 해줬는데 유모차까지 못 사주겠네요.
물론 조카 태어나면 작은 선물로 애기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건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쓰던 유모차를 달라거나 그거랑 똑같은 제품을 사달라고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대꾸해본 게 처음이라 처음엔 당황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네가 이렇게 무서운 애일 줄은 몰랐다. 뻔히 우리 살림 안 좋은 거 아는데 장남인 방구가 동생 시집갈 때 혼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방구가 세탁기랑 냉장고 해줬으면 너도 뭔가 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 날로 먹으려고 하네 아주. 이런 말하기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세탁기랑 냉장고가 방구씨 혼자 결정해서 살 만큼 값싼 물건들이에요? 저도 아가씨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방구씨랑 같이 산 물건들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왕 혼수까지 해준 거 방실이 첫아이 가진 건데 유모차 하나 못 사주냐? 랍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유모차 사줄 테니까 세탁기랑 냉장고 다시 돌려주세요. 도저히 둘 다는 못 해주겠네요. 저희도 둘째 태어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돈 모으는 중인데 이제껏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게다가 저 첫아이 가졌을 때 신우는 근한 애기용품 하나 사준 적 없습니다. 그런 게 막 떠오르니까 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전 그냥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태교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어머니가 하는 험한 말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었어요. 그렇게 무작정 친정에 오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안 받았죠. 신랑 퇴근할 때 신랑더러 저랑 딸이랑 픽업해달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해줬습니다. 신랑은 잘했어. 앞으로 방실이나 엄마 전화 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랍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아이 재우고 신랑이랑 이야기하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늦은 시간인데도 후기 남깁니다. 시간 내서 저에게 많은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많지 않아 여기 끄적입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1살입니다. 와이프와 동갑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떠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였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2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자국 난 거 잘 가려라.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 장모님 전화 받고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대기업 주의하는 회사에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거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후 저와 말다툼 후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네요. 차마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가에 제가 본 걸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한테 전화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전부터 저한테 바람 피면 이혼이라고 말한 여자라 이혼이야. 네가 한 짓은 간통이야. 넌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 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는데? 어쩌라고? 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 빌린 뒤 양다리 걸친 거 들켜서 퇴사 후 잠수 타고 3금융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이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한 달에 월 200~300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 74만원치 샀네요. 참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 연놈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이 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그런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날 화장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까 재밌냐?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 뭐 하는 짓이냐?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판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결혼식 전 직장이 서울이라 청첩장 돌리러 갔을 때 서울까지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화를 내며 버스 타고 갈 거라고 터미널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친구 어머니와 누나가 가서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있었고요.
밑에 댓글에 보니 그래도 애엄만대 하시는 분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땠는지. 이 여자는 모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와서 본 장면도 있어요. 거실에 애가 뛰면서 놀고 있는데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에 TV 보러 가더군요. 참나, 이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달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동행해달라던 친구의 부탁 때문에요.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심지어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었죠, 완전.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나네요.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상대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도 하셨어요? 읽어보니 연애 때부터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네요. 다 알고도 끝내 결혼한 글쓰니까 답답하네요. 무튼 여자랑 상간남한테 위자료 잔뜩 받아내시고 아이랑 새 출발하세요. 화이팅. 지금 아이도 친자식이 맞는지 궁금해지네요. 뻐꾸기 자식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선 증거 다 모으고 합의혼 절대 해주지 말고요. 친자식인지 검사도 진행해보세요. 여자 행실을 봤을 때 친자식 아닐 확률도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동물이므로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서 법으로도 인간의 일탈을 막아야 함에도 간통죄를 위헌 결정한 법조계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아내분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간 벌여온 일은 너무나 계획적이라 잠깐의 실수로 인한 일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네요. 다만 마음 단단히 먹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해를 민사를 통해 양육권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혼남 누나입니다. 전월케 그 여자는 저희 집 와서 설거지 한번 한 적 없고 일하면서는 피곤하니 뭐하니 해서 집에 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에게는 자기 아버지 제사를 애 데리고 가라 자기 엄마가 애 보고 싶어하니 자기 집에 가라 시키더군요. 제 동생은 자기가 처갓집에 자라면 그 여자도 저희 집에 자라겠지 싶었으나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돌된 저희 조카는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여자 꼭 천벌받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그냥 잊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33살의 남자입니다. 결혼은 1년 전에 했어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아내는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와서 자취를 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29살 때 만나서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심각한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헤어진 그 친구도 가끔 만나곤 했었나 봐요. 그냥 친구 사이로 만나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도 했어요. 뭐 그때는 저도 그냥 친구였으니까. 아내는 그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지고는 그냥 친구로 지낸다고 했어요. 이 친구는 후에 나와 아내가 결혼 후 아내가 집들이에 초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지만 사귀던 연인인데 거북하다고 반대해서 초청을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이인데 아내는 편안하게 같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내와 그로부터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주말에 일이 급해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주말이라 할 일이 없어서
결혼식 앨범을 보려고 하였는데 제가 모르는 박스가 하나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아내의 일기가 있더라고요. 매년별로 한 개씩 10년을 넘게 적은 일기가 있었어요. 봐선 안 되는데 그냥 아내의 대학교에서의 삶이 궁금해서 보았다가 그날 하루 모든 걸 다 읽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아이가 한 명이 있는 유부남을 만났나 봐요. 그런데 그 유부남은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하고는 아내와 같이 사귀기 시작했고 대학 2학년 때는 서로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그 남자와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거의 매주 만나서 잤더군요. 일기에는 구체적으로 한 날짜와 그날의 감흥, 심지어는 일부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감수성이 풍부했는지 어떤 때는 하루에 일기로 3장을 쓴 적도 있고 거의 매일 일기를 적었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원룸을 얻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그 남자는 매주 주말에 올라와 아내의 원룸에서 주말 동안 생활을 했더라고요. 일기에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음식을 하고 서로 침대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심지어 아내는 그 와중에 임신을 몇 번 하고 그에 따른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이 남자가 전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둘째를 가진 것을 알고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으나 저녁이 되면 그 남자를 그리워하여 먼저 전화하여 전화를 안 받거나 없으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밤새 운 적도 있더군요. 그 유부남이 자기 부인과 헤어지지 못하자 매번 헤어진다는 결심을 혼자 하고는 그 남자가 전화 오면 다시 만나고 그러기를 3년 더 했네요. 그러다가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다시 중절 수술을 했어요. 일기에는 혼자 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와중에도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주말에 같이 있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매번 만나면 싸우고는 저녁에 잠을 자고 그러고는 자신이 적은 말에 육체의 정이 무섭다며 희망이 없는 사랑인데 매번 싸우다가도 안기고 나면 편안하고 또 낮에는 그렇게 욕하고도 저녁에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오락가락하는 말들을 적은 게 거의 1년을 넘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여자는 한 남자와 몸을 오랫동안 섞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는 것 같네요. 아이가 둘인 유부남이라 집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그런 생활을 7년 가까이 했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도 28살이 되고는 큰 계기가 있어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서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 같더군요. 이후 아내는 그 유부남과 헤어지고 전화만 가끔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유부남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일기상으로는 사귄 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 남자와 잠을 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잔날 적은 이야기는 전에 유부남에 비해 힘이 없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 남자와는 주말이면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주말에 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그 남자의 집에서 월요일에 그냥 출근한 적도 많이 있더군요. 그 남자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새로운 남자와도 예외 없이 거의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주중에 수시로 잤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더군요. 그 이후 저를 만났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아내가 먼저 요구를 해서 결혼 전에 잤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집들이를 할 때 바로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자기가 초대한다고 했죠. 물론 집들이 할 때까지는 저는 일기를 읽지 않았으니 둘이 동거를 한 사이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초대를 반대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한 여자친구들과 다 같이 아는 친구라고 초대한다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나서는 그때 그 남자를 초대하겠다는 아내의 심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를 반대하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초대를 하였다면 신혼 초인 나는 그 남자 앞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였을 것이며 또 많은 자랑을 하였을 터인데 이미 아내와 동거를 했던 그 남자에게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결혼 이후에는 일기가 거의 줄어들었으며 나와 처음 만나 잔 것에 대해 전 남자친구 이전의 유부남과 가졌던 느낌과 같은 설레임이 전혀 느낌이 크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저와 신혼이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7년 이상을 동거한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설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나름대로 건전한 생활을 하는 모범 청년이었는데 유부남인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을 보여줄 수도 없었겠죠. 또 처음 잘 때의 설레임이 어떻게 아내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얼마 안 되었지만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한 남자와 7년, 다른 남자와 1년을 거쳤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내와 저는 관계가 상당히 뜸합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부남 이후의 전 남자친구와는 저와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몇 번 만남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일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죠. 물론 저녁 식사만 하고 10시 전에는 들어왔고 일기에도 추가적인 그런 부적절한 만남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읽은 것이 후회됩니다. 저녁에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도 수년을 다른 남자와 같이 지속적인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여러 번 지었다는 것이 생각나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묻어두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특히 아내는 잘 때 항상 눈을 감는데 나와 하면서도 다른 남자, 첫 남자였던 그 유부남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아내의 심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와의 육체적인 정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아닌 과거는 과거대로 있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네요. 여자분들의 심리를 여자분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입니다. 제가 보기엔 님 와이프는 마음이 약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개념이 없는 거.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유부남 와이프한테는 뭐랄까 첫사랑? 밤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그건 엄청 좋아하는 듯. 그래서 못 잊는 것 같네요. 사실 처음 할 때 설레임을 어떻게 10년 지나서 다시 느끼겠어요? 용 빼는 유부남이 와도 못할 듯. 더욱 문제는 전남친 부르려고 했던 거. 진짜 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네요. 님 와이프는 개념이 없어요.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뭐 악한 짓은 못하겠죠.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해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죠. 님이랑 동갑이라선지 마음이 더 아프네요. 댓글들 잘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와이프를 예전처럼 절대 못 대하실 듯해요. 전 직업의 특징상 참 별의별 인간들 다 보는데 이런 류의 사건은 대개 아무리 참고 용서한다고 한들 남자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과거를 안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부남과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7년이라 두 분은 이미 관계가 금이 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고 멍하게만 있다가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 두돌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요즘 출장도 자꾸 도무지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느낌이 쎄해서 아기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다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애정 표현 없고 관계는 물론 없었고 스킨십도 피했기에 어느 정도 의심만 한두 번 했어요. 교대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남편이란 사람은 자고 있었기에 마음 편하게 천천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영상만 녹화가 된 건지 문 닫을 때와 방지턱 넘을 때가 주로 녹화되어 있었고 그걸로도 충분히 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길에서 오고 있는 어린 아가씨를 춥다는 듯이 어깨에 가디건을 걸쳐주곤 옆구리에 껴안아주던 남편의 모습, 모텔 주차장에 내려서 둘이 손잡고 가던 모습. 왜 저는 이 영상들을 봤는데 멍했을까요? 밉다,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저 정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본사로 출장 간다 했던 그저께 그때 만나러 간 거였더라고요. 본사는 현재 다니는 직장과 4시간 거리, 왕복 8시간이라 한 번 가면 자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집에 올라와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따졌어요. 언제부터 만났고 뭐하는 여자이고 몇 살이고 얼마나 만났고 어디까지 만났냐고.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니 눈을 마구 깜빡이면서 어버버하더니 결국엔 실토했고 그 여자애는 20대 초반. 스튜어디스가 꿈이라 그쪽 대학을 다니는 듯한 프사를 받고 따져 물어 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1년 동안 연락했고 제 남편이란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게시물 올라오면 바로 하트 눌러주고 이쁘네, 이상형에 가깝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고 만난 건 엊그제 출장 간다고 만난 게 처음이래요. 자꾸 뒤죽박죽 뒤섞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여튼 인스타그램으로 둘이 연락을 1년 가까이 했고 엊그제 처음 만났고 만나서 둘이 2차까지 술 먹다가 술집이 10시에 닫는다고 공원에서 먹다가 아쉽다고 둘이 모텔 가서 닭발 시켜 먹었나봐요. 술을 먹고 신랑은 술에 취해 잠들고 그 여자애도 잠들었고 신랑이 깨어보니 6시쯤. 그 여자애는 집에 갔고 신랑은 깨서 집에 왔다고 해요. 둘이 입을 맞춘 건지 죽어도 아무 짓 안 했고 오로지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연락을 전화로 아침에 했었어요. 제 번호로 하니 안 받아서 신랑 폰으로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초지종 설명부터 했어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같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화내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잘못이라면 제 남편만이 죽을 죄를 지은 거니까요. 물어보니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었고 만난 건 엊그제 처음 만난 게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춥다는 듯이 어깨를 감싸고 뭘 걸쳐주고 하나요? 제 3자 입장에선 첫 만난 사이에 이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되시나요? 그 여자애는 제가 유부남이었고 아이도 있다니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 모든 걸 실토하고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여자애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속았구나 싶었고 스튜어디스 준비하던 제 동생이 떠오르고 딸 있는 엄마로서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 어린아이는 싸움에서 빼주기로 하고 대신 남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여태껏 남편이란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2개였고 폰번호까지 2개였어요. 한 개만 제가 아는 계정이었고요. 기계는 하나인데 번호는 2개로 쓸 수 있다네요. 무엇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대화 내용에 찍힌 시간대와 날짜가 제 생일, 제가 진수성찬 준비하던 신랑 생일, 아기 생일, 그리고 패밀리 침대에서 저와 아기가 잘 때도 그 사이에서 어린 여자애와 노닥거린 거. 대화할 때 말투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귀엽고 애교스럽고 신세대 같은 스타일. 방순띠 보고 싶어. 방순띠 내일은 뭐해? 내일 만날까? 만나자.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이 사람 내쫓았어요. 제가 짐 다 싸주고 친정이 가까워서 네가 1시간 안에 안 나가면 우리 아빠 불러서 나가게 하겠다 했더니 나갔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나갈 때 몇 번 하고 나가서 카톡으로 계속 비네요. 4시쯤 애기 하원할 때까지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애기랑 놀아줘야 하고 케어해야 하니 잊어보려고 신나는 노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구경해보고. 근데요, 뭘 해도 멍했어요. 하루 종일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멍하기만 하다가 애기 데리러 가서 같이 놀이터 한 바퀴 돌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애기 저녁으로 생선 구워 발라먹이고 정말 평온했어요. 그냥 일상이었죠. 그러고 애기 재우고 나니 11시쯤 됐고 애기 자는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도 지금 제 맘을, 제 생각을 모르겠어요. 친한 지인 한 명한테만 말했더니 저보고 이혼하라고 믿음조차 깨졌다 하네요. 그건 맞아요. 제가 이 사람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도 결혼 전에 애 낳기 전에는 나름 화장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날씬했는데 애 낳고 나니 제가 화장도 잘 안 하고 하니 어리고 이쁜 여자애가 너무 끌렸나 봐요. 늦은 시간에 남편이란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우발적으로 1년간을 대화한 거였고 진심은 오로지 저한테만 진심이었고 그 아이, 그 어린 여자애한테는 가식이었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도했냐 물은 말에는 그냥 집에 와도 애 있고 눈치 보이고 한다네요.
단지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1년간 그애한테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했다고. 이게 믿어지나요? 저는 안 믿어지네요. 그 애와 술 먹고 모텔비는 다 어디서 났냐니까 무슨 게임에서 뭐 팔아서? 자원이랬나? 그걸 팔아서 그게 현금이 되는지 그렇게 해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카드 내역에도 안 남은 거고 이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세밀하고 저를 1년간 바보 만들었다는 생각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네요. 괜찮다고 내 자신을 다독이며 애기 데리러 가고 같이 놀고 밥 먹이고 했는데 잘 참았는데 애기 자는 모습 보니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손발이 달달달 떨리고 뭔가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이 눈물만 나고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에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이 얼지가 있는 동안 데이트하자고 하면 요즘 시국이 어딜 가냐? 제가 춥다고 하면 나도 춥다. 이런 사람이 그 아가씨에겐 참 다정한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저 애기 위해서라도 똑바르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앞으론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는 인터넷상이라 많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고 말해주고 인생 선배도 있을 테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길지만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추가 글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제정신 아니지만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말한 곳 가서 경찰 동행해서 둘이 들어간 거 나온 거 CCTV 확인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오일 산 거 같던데 근데 베이비 오일인데 이걸 잠잘 때 쓰기도 하나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쓸 수도 있는지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편의점도 근처 다 뒤져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리하고 새로 글 올리겠습니다. 게임 광고 아니에요. 원하신다면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남편과의 카톡 내용 올리겠습니다. 남편도 저를 깔보는데 지푸라기 잡듯 거짓없는 도움을 구하고자 올린 글에도 약간은 게임 광고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기가 생겨서 원하신다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인스타 계정이 2개 있다는 거에 빼박입니다. 의도적인 불륜이고요. 계획적입니다. 차라리 나이트 가서 한번 실수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능적으로 인스타에서 상대 여자가 간보고 밑밥을 던져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과연 처음 만났을까요? 믿지 마세요. 처음 만난 여자 옷 덮어주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님만 아프게 삽니다. 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일 뿐입니다. 시댁에 알리시고 버릇을 이번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별거 이혼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단호해지세요. 증거는 꼭 남편이 손댈 수 없는 메일이나 다른 곳에 저장 필수고 지금은 혼란스러운 남편의 변명을 다 믿고 싶을 텐데 덜 후회되는 쪽으로 선택해요. 묻고 살아도 일단 양가에도 알리고 그냥 봐주면 큰 잘못 아닌 것처럼 느낄걸요? 그리고 그 여자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히 생각해봐요. 처음 만났는데 스킨십이 그리 자연스럽고 모텔을 그리 자연스럽게 가는 애를 믿어요? 둘은 그냥 연애한 거예요. 쓰니한테만 진심이라고? 방구 끼고 앉아있네요. 그 여자한테도 의심 놓지 말아요. 애기가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 여자랑 연락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족인데 왜 눈치가 보이며 쓰니 남편은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오다가다 우연히 만났으면 모를까. 누군지도 모를 여자를 계속 연락처 따내고 내쫓은 지금도 연락할걸? 유부남인 거 알게 된 이유는 상간녀 성립 아시죠? 증거 잘 잡아요. 뒤통수 맞지 말고. 두 남녀에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통화 수발신 내역도 떼보시고 불박 삭제한 거 보면 차에서도 많이 애정행각이 있었던 거고 그럼 한 번이란 것도 거짓. 이혼 신청 시 저 여자에게도 위자료 소송 거세요. 1000에서 3000만 원 판결 납니다. 어설픈 동정은 치우세요. 님 애기애기한 짓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저런 것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보통 여자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랑 만나자마자 모텔 가요? 정신 차리세요. 바람난 인간들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이 바람났고 여자 생겼냐 물었을 땐 드라마 쓰냐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현장 자꾸 보니 둘이 오피스텔 얻어서 살림 차렸고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바람은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또 그럴 거예요. 계속요.
전 결국 이혼했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남편 말 믿을 거 없습니다. 믿고 싶죠. 아기 낳고 했던 시절로 가고 싶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고 남편 전적으로 믿었고 친구 애인과 짝 맞춰 놀러 갔다 왔다고 제보해줬어도 남편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 30년을 살고 나서야 그동안 골프 친다고 친구가 놀러 간다고 그럴 때마다 어떤 놈이 여자 주더라고 같이 놀다 온 거였어요. 먼저 여자를 꼬실 주변은 못 되어서 친구가 붙여주면 땡큐고 지 나이 반인 여자와 애타게 만나다 걸렸네요. 60이 넘어선 놈들이 여자 50 넘으면 여자 아니라고 떠들고 다녀요. 못 고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온갖 고생 다 해서 지켜온 가정이고요. 서럽게도 지금 평생 가야 하는 병이 있어요. 5년 전에 시작된. 아이도 아파서 더러워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가 있는 게 안타깝지만 길게 보셔야 해요. 한때 참고 견뎌서 잘했다라고 행복한 때도 있었죠. 잠깐이더군요. 바람꾼에게는 가정은 액세서리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죠. 저는 젊은 시절 아이들 지키려고 견뎠어요. 후회는 없지만 지금 남편을 보면 너무 화나고 그때는 왜 이기적인 선택을 못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돈 때문이었죠. 아이들하고 살아야 할. 만약 한 번은 봐준다 해도 다시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뻔뻔할 거예요. 혹 사실 거라면 모든 재산 다 본인 앞으로 하시고요. 증거 보존하시고 시부모님께 알리고 시부모님께서 그럴 수 있다 하면 끔찍하니 잘 판단하시고요. 핸드폰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남편 친구들 보면 다 똑같을 겁니다. 도움 청할 사람 없어요. 지들끼리 그런 의리는 칼같이 지켜요. 아이가 있어 선택이 쉽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겪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선택 잘하시기 바래요. 혹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본인 능력도 갖추고 선택해도 늦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님 잘못 아니에요. 바람날 놈은 어떻게 해도 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4년 차. 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알바를 해서 퇴근 시간이 빨라요. 간단하게 쓸게요. 보험. 남편 저 같은 보험 들어가 있고 매달 23만원씩 나가요. 아이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7만원 정도 나가는데 줄었다 늘었다 해요. 공과금 수도 2, 3만원 사이. 전기 여름 3개월 8, 9만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3, 4만원 정도. 가스 겨울 3개월 20만원 정도 나오고 그 외 2만원대. 핸드폰 남편 저 합해서 11만원. 신형폰 안 바꾸고 중고 사서 유심 바꿨어요. 둘 다 핸드폰에 별 욕심 없어서 한 번 사면 3, 4년 정도 씁니다. 식비 배달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0만원. 그 외 집에서 해먹을 때 평균적으로 달 4, 50만원 선. 그 외 세탁세제나 유연제, 주방세제, 치약, 칫솔, 휴지, 물티슈, 샴푸 같은 건 2, 3개월에 한 번 15만원 정도 지출. 각자 생활비. 둘 다 술, 담배 안 해서 저는 스킨로션이나 옷 사는데 10만원 정도 쓰고 남편은 커피 자주 마시고 군것질 좋아해서 20만원 정도 써요. 옷은 제가 사주는 대로 입는 편이에요. 차 기름값으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요. 이외 대출은 없고 다 저축하는데요. 고정지출이나 매달 쓰는 돈 계산해보면 180에서 200 정도 돼요. 남편 월급은 세금 제외하고 360에서 80 정도 되고 저는 월 130 정도 받아요. 둘이 합해 대략 500전으로 버는데 200은 무조건 적금 넣고 100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일반 예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쪽은 하나도 모르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얼마 전 적금 통장 다 열어보니 총 6,200 정도 있고 일반 예금에는 총 2,800 정도 있어요. 저는 나름 잘 모았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우리 곧 1억 모인다고 자랑했는데 엥? 아직도 1억이 안 됐다고?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돈이 그것밖에 안 모였냐? 라면서 언성을 높이기에 그럼 얼마나 모였어야 되냐 하니 1억 5천은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저 알바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 전까지는 남편 월급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아온 건데 저리 말하니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4년 차에 300 중후반 월급 갖고 이 정도 모은 거면 잘한 거 아닌가요?
남들이랑 비교하며 누구는 둘이 2년 만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면서 1억 모았다길래 자본금이 있던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 번 돈 모으기만 했다 하니 요즘은 그게 멍청한 거야. 공부 조금만 했으면 2배는 모였겠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는데 참 허탈하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도 반찬 이것저것 해서 상차리니 이러니 돈을 못 모으지. 라면서 출근한 남편 생각에 진짜 내가 살림과인가 싶어 주절주절 써봐요. 추가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줄 몰랐어요. 늦었는데 추가글 남겨요. 봐주실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식비 이야기가 많던데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저도 일하는 데서 먹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쌀 20kg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사나오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적게 먹지는 않는데 저희 가족이 과식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 듯해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런 건 시골에서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반년 정도 가요. 옥상에 상추랑 고추, 대파를 키워서 야채값이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 당근, 청경채, 시금치 등 이런 야채들은 구매해요. 과일은 퇴근하고 시장 들러 제철과일 사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맛도 좋아요. 수박도 배달시키면 최소 2만원인데 시장 가서 사오면 8,000원 만원에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냥 좀 귀찮아도 많이 움직이는 체질이라 가능한 거겠죠. 주변에서는 식비 50으로 택도 없다는데 유튜브 보면서 3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도 해보고 지금은 그날그날 먹을 거 만들긴 하는데 일주일 반찬 만들기 했을 때는 20만원으로도 되더라고요. 고기나 생선은 상에 꼭 올리는 편이고 감사하게도 집 바로 앞에 좋은 정육점이랑 수산센터가 있어서 사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세요. 식비 50이라니 너무 거지같이 산다는 글도 봐서 살짝 마상 입었는데 남편이 상차림 보고 이러니 돈을 못 모으지 않은 거 보면 없이 사는 상은 아닌 듯해요. 글 쓴 날 저녁에 남편이 아침에 미안하다고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저한테 푼 것 같다고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괜한 고집 한번 부려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 쓴 게 생각나서 들어와 봤어요. 남편이랑 금전적인 이야기가 없었냐고 물으시길래 쓰자면 3천 모았을 때 한번 말하니 당신이 잘하겠지. 하나하나 말 안 해줘도 돼. 한 1억 모여있을 때 살짝 귀띔이나 해줘. 기분 좋을 것 같아. 하길래 가계부만 몇 번 보냈지 지금 5천 모았어 6천 모았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도 남편 몰래 뺏은 돈이 하나도 없고 200 빼고 전부 저축하는 거 아는 사람이니 물어보지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다 보여주려고요. 악착같이 모으는데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능력 없어 아이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저희 애한테 없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뭐 그런 맘인 것 같네요. 더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아 이만 줄일게요. 다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모두 같이 힘내 열심히 살아보아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니, 한 달에 300만원 곱하기 4년 해도 1억 5천이 안 되는데 재테크는 말이 좋아 재테크지. 없어도 되는 여윳돈,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요? 남편 월급 한 달 400이라 치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2억이 안 됨. 그런데 1억 5천을 모으라고? 겨우 300대 벌어오면서 1억 5천? 그리 똑똑하면 본인이 주식을 하던가 코인을 하던가 글쓴이 경제권 넘겨요. 남편 보고 직접 하라고 해봐요. 본인 연봉 올릴 생각이나 하지. 남편 월급 380으로 잡고 기름값 20, 남편 보험 23, 남편 핸드폰비 5, 남편 커피, 군것질값 20 빼면 월 312만원 남는데 그거 온전히 4년 모으면 1억 5천 정도 되네요. 남편 버는 돈으로 남편 혼자 살면서 밥은 전혀 안 먹고 생필품도 안 쓰고 옷도 안 사 입고 전기랑 가스도 안 쓰고 어떠한 문화생활도 안 하고 기름값, 보험비, 핸드폰비만 내고 군것질만 하고 살면 4년 동안 1억 5천 모은다는 건데 혼자 살아도 절대 못 모을 돈을 세 식구가 살면서 어떻게 모으는 게 가능했을 거라 생각한대요. 와, 글쓴이 같은 와이프면 정말 최고인데 결혼하고 매년 처가에 2천 정도 보내주고 쓸 돈도 따로 주는데
와이프는 맨날 몸 안 좋다고 배달 음식, 난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자기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정 떨어진다. 2인 맞벌이 가족인 우리보다 훨씬 아껴 쓰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는데 남편은 뭐지? 안 날리고 모은 것만 해도 칭찬해줘야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가 하든가 알려주든가. 그냥 줘버려요. 알아서 돈 관리하라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합의하에 고정으로 어느 정도 받고 줬더니 몇 달 만에 왜 이거밖에 안 모이냐고 쥐 머리 쥐어뜯을 정도였음. 얼마나 고소한지 그 다음부턴 정말 편함. 모으던 말던 신경 안 쓰니 엄청 좋음. 살림의 고수네요. 저 50대 중반.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남편이랑 둘만 사는데도 한 달 300 가까이 써요. 보험료 50, 관리비 통신비 50, 식비 100. 둘이 맞벌이라. 남편은 따로 용돈 50 쓰고요. 나머지 돈 저금해요. 벌이에 따라 모이는 건 다르겠지만 쓰는 돈 자체가 엄청 알뜰살뜰한 게 느껴져요. 남편분 다른 여자 만났으면 1억은커녕 5천 모으기도 쉽지 않을 뻘이에요. 한 2천만 원 주고 저 꿀값에 떠난 줄 알았는데 300? 지금도 아이에게만 월 100은 고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외 관리비, 공과금 등등 생각하면 정말 알뜰살뜰 살아도 1억 모으기 힘듭니다. 남편분이 너무 모르네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성공담만 듣고 그러나 본데 남편분이 직접 공부해서 투자하시라고 하세요. 실패해서 까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 잘 모으신 건데 2년간 주식 부동산 줍줍 기회에 너무 많이 올려버려서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박탈감에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인보다 시간이 좀 있으시면 재테크에 관심 갖고 조금씩 공부해보세요. 하루에 커피값만 벌어도 쏠쏠하고 그러더라고요. 가계부 정리하셔서 들이미세요. 요즘 어플 좋은 거 많아서 식비 얼마, 보험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별 지출도 한눈에 보여요. 본인이 고정 지출 보면 할 말 없을 거예요. 하루에 식비 얼마 정도 든다는 것도 대충이라도 가이드라인 잡아놓으시고 잡비 예상 금액까지 죄다 목록 뽑아놓으시고 한 달에 얼마가 남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이렇게 모으면 1년에 얼마 모인다는 것까지 쭉 뽑아놓으세요. 대신 남편 순수 용돈은 강조하셔서 작성하시고요.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막말하고 구박하길래 남편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서봤자 콩알만해요. 뭐가 콩알만하다는 거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하네. 제목 보고 안 누를 수가 없겠는데? 이런 꿀잼 사연 빨리 보고 싶다. 고고싱.